자, 이번 강좌는 구의 방정식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구의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정의된 구와 주변에 있는 도형들, 점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평면, 또 다른 구와의 관계,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점이죠. 점과 구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 뭐 개념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개념을 토대로 하는 예문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예문을 생각해 봤어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 그리고 P라는 점을 줬습니다. 2. 자, 이랬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들 중에 가장 긴 거리, 가장 짧은 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도형이니까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구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 있고, 그리고 중심을 C라고 그럴게요. 자, 바깥쪽에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구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 자, 구 위에 있는 점을 우리 A라 그럴까요? 저 AP라고 하는 선분, 요거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근데 지금 상황을 저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림을 단순화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단순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현재 AP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걔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직선으로, 똑바른 직선의 형태로 보이도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이 이렇게 있으면 P라는 점이 여기쯤 나타날 때고, C 그리고 A라는 점이 여기쯤 있어서 이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 P까지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게 뭘까? 그게 최소값. 가장 긴 거리에 있는 게 뭘까? 그게 최대값. 근데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우리 평면상에서 원과 구 사이에 원과 점 사이의 거리 체크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어떻게 썼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반지름이 빠지면 가장 짧은 거리. 그쵸? 반지름이 요만큼 플러스가 되면 이게 최대 거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BP.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최소 거리부터 한번 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최소 거리는 구로부터 점 P까지의 최소 거리는 바로 AP입니다. AP. 자,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구의 중심 000이죠. 000으로부터 2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2루트 3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2루트 3이라는 거리에서 빼주기를 반지름의 길이만큼 빠지면 바로 가장 짧은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같은 방식으로 최대 거리는 어떻게 될까? 최대 거리는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에 있는 B라는 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최대 거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2루트 3에다가 반지름만큼 보태주면 되겠네.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체적인 도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을 단순화시켰더니 이렇게 평면적인 원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읽어나갈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직선하고 구 사이의 관계. 여기서 접선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구의 접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예문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8z 플러스 25 이퀄 투 제로라는 구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점에서 이 구에다가 그은 접선의 길이를 한번 좀 계산해 보자. 어떻게 될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원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평면적인 얘기로 꾸려나가는 게 편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부터 표준화시킵시다. 그럼 얘하고 얘에서 x 플러스 2의 제곱 나오고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나오고 플러스 여기는 z 마이너스 4의 제곱 나오고 equal to 얼마인가요? 4, 9, 16이니까 거기다가 25를 빼면 4가 나오나요? 4.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그럼 그 상황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 구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2, 3, 4 있네요. 그리고 원점 여기 좀 있다고 합시다. 5.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접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점의 위치가 t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이 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2예요. 2.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가 또 직각이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 직각입니다. 그때 이 길이가 얼마냐를 알면 상황이 끝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4, 9, 16이니까 루트 29가 되겠네.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아, 여기를 C라 그럴까요? C. 그러면 OT의 길이는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29에서 4 빠지면 25, 그거의 제곱근이니까 5가 되어지겠네요. OT의 길이는 5다. 접선의 길이는 이렇게 체크가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입체도형 이기는 하나 평면적인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문제에서 봤지만은 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성질을 그 자체에서 읽으려고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평면적으로 그린 단순화시킨 도형으로부터 읽어나가면 어려움 없이 얘기를 꾸려나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강좌에서 구하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사이의 관계를 봤죠. 네, 그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서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개념적인 얘기는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반지름이 4인 구를 생각할게요. 반지름이 4인 구를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이 구하고 YZ 평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고 YZ 평면의 교선을 봤더니 자, 구하고 평면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그 교선은 뭘로 만들어지죠? 원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교선이 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4의 제곱 이퀄 투 9 이렇게 마이너스 1, 4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3인 원 YZ 평면이니까 X좌표는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다고 할 때 우리는 원래 구의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아, 원래 구의 반지름이 아니라 참 이거를 보고서 선생님이 그냥 똑같이 써버렸네요. 반지름이 아니라 구의 중심을 한번 좀 구해보자. 구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자, 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자, 이 구의 중심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지름은 4래요. 근데 얘가 YZ라고 하는 평면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평면 밑에 있는 거니까 점선으로 자, 이게 YZ 평면이에요. 그랬을 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요 교선이 지금 원인데 이 교선의 방정식이 얘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과 4고
4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자, 요 길이가 3입니다. 요 길이가 3. 그러면 YZ평면과 만나는 이 구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 중심은 바로 요 위치에서 X축의 평행이 되게 쫙 끌어올린 거죠. 요만큼 끌어올린 게 바로 이 구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끌어올리는 값을 A라고 한다면 일단 YZ 좌표는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A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죠. 여기 지금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YZ 평면이지만 공간상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 원의 YZ 평면 위에 있는 중심이에요. 그 중심으로부터 수직거리로 이렇게 A만큼 탁 끌어올린 위치에 얘가 있는 겁니다. 그림에 대한 해석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그림으로 다 정리가 됐나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이제 끝난 거죠. 왜냐하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에요.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요거에 따르면 A제곱 플러스 9의 제곱근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4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A제곱이 얼마예요? 16 빼기 9니까 7이네요.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9의 중심의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서 했던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구와 평면 사이의 관계를 모색해 나갈 때에 자주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면하고 구하고의 위치 관계도 우리가 파악을 해봤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두 개의 구가 있다. 두 구의 위치 관계. 우리 평면에서 원이 두 개가 있다. 그 둘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했나요? 안 만난다, 접한다, 만난다. 그렇죠?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상에서도 구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구의 위치 관계는 안 만난다, 접한다, 만난다. 만나는 거는 교선이 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네. 해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구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4인 구.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인 그런 구입니다. 자, 요거하고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z-2의 제곱 이퀄 투 8이라고 하는 이런 구를 주겠습니다. 이 두 개가 교선을 가지고 있어요. 교선. 자, 이렇게 구하고 구가 만나면 교선이 나오는데 반드시 원으로 나와야 되겠죠, 교선이. 그렇죠? 그때 그 교선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묻는 문제. 상황이 짐작이 됩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림을 갖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평면적으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반지름이 원점 중심으로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뭐 요만하게 그릴까요? 자, 여기 원점 5.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2루트 2인데 얘하고 만나서 교선을 만들어낸다 그랬으니까 이만하게 그립시다. 너무 크게 그렸다. 자, 여기 중심이 2, 2입니다. 2. 자, 그렇게 되면 요 위치에서 교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평면적으로 바라다 보면 그 교선이 뭘로 보일까? 이렇게 선분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평면적으로 보면 여기가 A고 여기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의 길이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원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원의 길이. 그렇죠? 그 원의 길이라는 거는 뭐야? 둘레의 길이. 그러려면 반지름을 알아내야 되죠. 그 반지름은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연결했을 때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요게. 요 길이를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니까 거기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다 한번 표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OA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2고, 그 다음 AC의 길이는 역시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2루트 2. 그 다음 원점으로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3이네요. 2루트 3. 요렇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길이들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삼각형 OAC가 바라다 봤더니 이거 직각이죠, 지금. 제곱해보면 4, 제곱해보면 8, 제곱해보면 12.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이 이거 두 합과 같은 거니까 여기가 직각이 돼버리네. 허허, 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읽어낼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요 높이, 요 길이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해진다. 우리 여기 H라 그럴게요. H.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요 높이 계산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껏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공간 도형, 공간 좌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다.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 자, 삼각형 OA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예 곱하기 예, 2 곱하기 2 루트 2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5C 2 루트 3 곱하기 AH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되네. 이렇게 정리하니까 결국 AH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반지름이죠. 이게. 그쵸? 이게 9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됐네. 최종적으로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L. 그러면 L은 2파이r이니까 여기 2배해서 파이 곱해주면 돼. 루트 3분의 4 루트 2 파이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죠? 뭐 정리해주면 되겠죠? 루트 3 위아래다 곱해가지고서 3분의 4 루트 6 파이가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구 사이의 관계도 평면적인 도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익히 계산할 수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이 실제 문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돼서 만들어지는지 상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알파라는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에 외접하는, 서로 외접하는 구 3개를 생각을 합니다. 3개. 그때 그 외접하는 3개의 구의 반지름을 6, 12, 24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구의 중심을 연결한 중심 ABC라고 그럴게요. 중심 ABC를 연결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 상황이 조금 복잡해요. 원래는 문제가 되게 긴 건데 간략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요. 그 위에 외접하는 3개의 구가 있는데 그들의 반지름이 6, 12, 24 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알파라는 평면 위에 얹혀져 있어요. 그들의 중심을 ABC라고 하죠. 그러면 그 3개 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알파라는 평면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즉 알파 기준 무게중심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상황. 역시 그림으로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림으로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반지름이 6인 구가 있고 그 뒤에 반지름이 12인 구가 있고 그 다음 이 뒤쪽에 또 반지름의 길이가 24인 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이 지금 평면 알파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중심을 우리 A라고 그럽시다. A. 그때 그것의 반지름이 24래요. 그러면
요렇게 알파라는 평면에다가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24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지? 같은 방식으로 자, 요 두 번째 큰 요 구의 중심을 우리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에서 알파라는 평면 위에다가 요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그 길이가 12라는 얘기예요. 같은 방식 제일 작은 구의 중심 C 그러면 요렇게 수선을 내리고 있을 때 요 길이가 6이 되어진다. 요렇게. 됐습니까? 그때 우리는 삼각형 ABC를 생각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가. 여기 H라 그럴까요? 발을 H. 그 GH의 길이가 이 길이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간상에 있는 세 점에 대한 좌표를 알고 있으면 무게중심의 좌표도 쉽게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좌표의 평균값이죠. X좌표의 평균값, Y좌표의 평균값, Z좌표의 평균값.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알파라는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Z좌표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 Z좌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GH라는 값은 이것들의 평균값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자, 현재 여기에서 GH 선분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뭐냐면 무게중심의 Z좌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세 길이 24의 평균값을 계산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높이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42인가요? 그러면 14가 만들어지겠네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G의 높이는 14가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공간도형에 대한 내용들 중에 특히 구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에 관한 이야기들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기본이 되어지는 예문들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